안녕하세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 때문에 면역력과 건강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영양제를 많이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홈쇼핑에도 영양제를 정말 다양하게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올해 가장 핫했던 영양제를 보면 크릴오일, 콜라겐, 유산균 등등 그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이 중에 여러분이 구매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들어보셨거나 구매까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식품이 영양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구매했던 영양제가 아무런 검증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 배신감 말도 못할 것 같은데요. 잘못 섭취했다간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신 영양제도 알고 보니 뒤통수를 때리는 건 없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제가 설명하는 이 효능과 가장 밀접한 영양제를 맞춰주세요.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며 혈관 청소를 통해 혈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이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단번에 알아맞히셨을 건데요. 그렇죠. 크릴오일입니다. 작년과 올해 크릴오일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혈관 걱정이 있는 분들 댁에는 이 빨간색의 크릴오일 영양제가 한 통씩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었던 크릴오일 뒤에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식약처에서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고의 상습 부당 광고를 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는데요. 무슨 이유인고 하니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속여서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크릴오일에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 효과를 광고해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를 하고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에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서 판매를 했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크릴오일의 그러한 기능성을 언급하며 판매할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은 모두 일반 식품이고요. 어유, 기타 가공품과 같은 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즉 크릴오일은 그냥 일반 식품 중에 하나인 건강식품일 뿐이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인증 마크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크가 있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것인데 이 마크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달 수 있는 겁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증받게 되는데 이걸 인증받은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을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도 다릅니다. 건강식품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따르게 되고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을 따르게 됩니다. 제조와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식품은 시군구청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되는 거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려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건강식품은 내가 신고하면 제조와 판매가 가능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그렇게 어필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이 명칭을 쓸 수 있고 그 기능성을 제품에 표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즉, 약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말하는 기능성이 질병을 예방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데 있지는 않아요. 어떠한 기능을 통해 건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식품인 거죠. 이것은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마늘이 건강기능식품이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일반 식품이고 몸에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강식품인 거죠.
그런데 이 몸에 좋은 마늘을 농축시켜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농축액을 만들고 알약을 만들어서 식약처의 기능성과 안정성까지 인증을 받게 되면 그때는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병이 있을 때 약처럼 처방해서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의약품은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크릴오일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렇게 우리가 열광했던 이 크릴오일도 사실은 일반 식품, 즉 건강식품 범주에만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건강을 생각해서 먹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품이 식약처에서 인증과 허가를 받은 제품은 결코 아닐 뿐더러 혈관에 좋은 약처럼 섭취하는 제품은 더더욱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건강에 좋은 식품들, 이러한 것들을 구매하실 때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표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내 몸을 생각해서 드시는 거라면 식약처에서 허가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매해서 드시는 게 훨씬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겠죠. 또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일일 섭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댁에 있는 크릴오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콜라겐, 새싹보리 등등 이 몸에 좋다는 식품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되어 있는지. 이 문구와 마크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내가 먹고 있는 그 식품들 정말 그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정확하게 알고 현명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요. 요즘 건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식품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현명한 눈으로 정확하게 제품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식품들, 영양제들도 좋지만 뭐니 해도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과 반찬이 건강한 것만큼 우리 건강에 더 도움을 주는 것은 없겠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 건강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들을 선택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